안녕하세요. 엔디오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3월 24일이죠. 월요일입니다. 저는 월요일 날부터 휴무라서 오늘도 휴무를 보냈고요. 친구들이 있는 강남역에 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강남역에서 자주 만나는 친구들 2명 얘기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명 오늘 이제 인터뷰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 사무실에 왔습니다. 친구 뒤에 이 사무실 뒤에 이 벽화가 아주 예쁘죠. 이 친구는 뭐 제가 뭐 명실상부하게 넘버 원 프렌드라고 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모든 면에서 사실 저 이 집 바로 뒷집 앞뒷집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생일도 한 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같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쭉 지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중간에 1년 휴학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은 제가 1년 먼저 하고 이제 서울로 먼저 올라오면서 친구가 이제 뒤에 남아서 졸업하고 이제 서울에 어떻게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다시 이 친구를 찾아가지고 이제 휴학하고 복학하기 전에 한 1년여 정도를 또 친구랑 만나서 계속 지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그 이후로 또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하면서 또 떨어져 있다가 또 다시 만나서 특히 최근에는 이제 계속 이 만나서 또 이제 또그 우정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친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친구가 잠깐만 성인용품이 지금은 조금 더 사람들 인식에도 좀 알려졌는데 처음은 어떻게 성인용품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때 에피소드 있으면 잘 보입니까? 예, 말씀 좀 해줘. 현재 레드 컨테이너라고 서울에 가면 한 20여 개 매장이 있어요. 저희는 원래 도매를 먼저 했는데 지금은 소매가 더 유명합니다. 제가 97년도에 성인용품 도매를 맨 처음 시작했어요.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택배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탑차에 물건을 싣고 전국을 배달했었고, 그 다음에 2000년부터 인터넷이 나오니까 택배가 또 맞춰서 나왔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거래처에 택배로 보내고, 저희는 도매니까 택배로 물건, 전화로 주문받아서 택배로 물건 보내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다가 2005년 정도부터, 그때부터는 인터넷이 굉장히 활성화되다 보니까 저희는 매장 그쪽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도매를 좀 크게 했었죠. 그러니까 한 2005년부터 이 업계 도매 1등으로 하다가 2015년도에 저희가 도매를 하는 중간에 소매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기존에는 전부 다 변두리에만 있었잖아요. 변두리나 2층, 3층 같은데, 그건 제가 이 창업자들 상담을 해보면 창업자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성인용품은 부끄럽기 때문에 변두리나 지하나 2층에 많이 있냐, 저한테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답은 이 성인용품은 돈이 없는, 자본이 없는 분들이 많이 창업을 하다 보니까 보통 총 예산이 3천에서 5천 그 정도 갖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3천이다 치면 물건 구입이 1,500, 인테리어가 1,000, 그러면 500 갖고 가게를 얻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권리금도 없어야 되고 보증금이 300, 이런 걸 찾다 보니까 변두리나 저기 2층 3층 한 10평 정도 된 거, 그런 데 얻었던 거지, 뭐 손님들이, 고객들이 부끄러워서 못 올 것 같아서 얻은 게 아니고요. 순전히 보증금을 500 이하짜리 찾다 보니까 변두리 같은데 대부분. 그러니까 성인용품을 하는 분들이 다들 영세한 분들이 그죠. 하다 보니까 돈이 많으면 카페를 하든지 식당을 하든지 하는데, 여기는 초창기에는 성인용품은요, 돈도 없고 그 다음 직장 다니기도 좀 힘든 분들이 많이 하다가 2010년 이후부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부터는 성인용품을 이 직업으로 좀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투자금이 한 5천에서 1억 정도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게도 좀 좋은 데였고 물건도 놓으면서 이 성인용품이 됐었는데, 제가 이 소매점 레드 컨테이너라고 2016년도에 창업했거든요. 왜 창업을 했냐면 다 영세하게만 창업하다 보니까 성인용품이 과연 사업성이 있나, 이걸 제가 도매하다 보니까 판단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뭐 상권 같지 않은 변두리나 2층 3층 조그마한데 차리면서 성인용품에 대한 이 분석을 한다는 게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제가 남들처럼 김밥집도 강남역에 있고 타로죠, 이런 데도 강남점 1층에 다 있거든요. 그건 저도 성인용품으로 1층에 한번 딱 해보자, 그건 진짜 사업성이 있는 업종인가 판단해 보려고 레드 컨테이너를 창업을 했습니다. 저도 한 5억 이상 투자해서 한번 창업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져서 2015년도에 가게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도 5억 이상은 좀 부담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건 제일 좋은 자리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구를 팔려면 구로공구 상가, 이 옷을 팔려면 동대문에 가듯이 저희도 성인용품을 팔려고 할 때 제일 좋은 곳이 어딘가,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 보건데 성인용품에 대한 거부감도 전혀 없고, 이 선호도도 좀 높고, 이 외국인도 많은 곳을 해서 저희가 상권을 여러 가지 택하다가 강남, 홍대 이런 데 하다가 이태원으로 처음 선정했어요. 이태원은 그 당시 미군 부대도 있었고요, 클럽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성인용품에 제일 최적화된 상권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태원에 매장을 차렸는데 2016년도에 1호점을 차렸거든요. 그 대로변에다가 최초로 국내 처음으로 대로변에다가 인테리어도 한 1억 정도 투자했어요. 그 가게를 얻었는데 대박이 났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 방문객들이 1월달에 오픈했는데 3월 정도 되면요, 만원 지하철 있잖아요, 그 출퇴근 시간에 들어오고 나가고 엄청 붐비잖아요. 그것처럼 저희 매장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굉장히 붐볐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론의 스포라이트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 뭐 MBN 8시 뉴스에도 메인에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창업자도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창업자들이 뭐 5천 정도 투자했으면 이 이태원점이 너무 이 대박을 치다 보니까 뭐 3억, 5억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 저희가 한 20개 정도 핵심 상권에 다 들어갔죠. 그 매장마다 다 돈들 많이 벌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코로나가 오고 그러면서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어쨌든 이 레드 컨테이너 1호점 생긴 지 10년 딱 됩니다. 16년부터 시작했으니까. 현재 서울에 한 20여 개 매장이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전에는 평균 매출이 월 매출이 한 7, 8천 됐었는데 지금은 한 3천 정도, 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다행스럽게 아직도 전체 매장은 다 흑자입니다.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계속 떨어져 가면서 사실 흑자가 됐을 건데, 작년 정도면 발빠르게 무인 겸용을 만들었어요. 원래 직원들이 근무하는 유인 매장이었는데, 근데 똑같은 월세를 내고 똑같은 인테리어에 똑같은 물건이 있는데 직원만 근무하는 시간만 운영하는 게 참 아깝다 생각이 들어서, 직원이 퇴근하는 무인 시간에는 무인으로 운영하자 해서 무인 매장을 작년에 만들었는데, 다행히 유인 매장의 한 50% 정도가 무인 시간에 추가로 이 매출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은 무인 덕택에 좀 아직도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그리고 내수 말고 수출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출은 어떤 거를 좀 하고 저희가 있는지. 코로나 전에는요 수출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명동 매장 하나만 해도요 월 매출이 5억 이상 됐어요. 수출만. 그러니까 그 당시는 코로나 전에는 중국에서 그 인플루언서들 왕몽이라 합니다. 이분들이 와서 많이 사고, 그 다음 구매 대행하는 따이공이라는 업체들이 저희 매장에 뭐 한 2, 30m 줄 서면서 물건을 팔았었는데, 그래서 중국 분들이 와서 향수, 샤워젤, 한국의 향수나 이 몸에 바르는 향이 좋은 것들 있잖아요. 뭐 미스트, 그 다음 샤워젤, 에멀전 이런 것들을 향이 너무 좋다. 기본적으로 성인용품점에서 파는 이런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바디 용품들은요 다른 화장품 업체하고는 뭐 이기기가 쉽지 않죠. 다 브랜드들 거여서. 그래서 성인용품 저희 같은 경우는 오로지 향으로 승부했어요. 뭐 제품들이 다 좋지만 그 가운데 향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났어요. 일반적으로 뭐 2%, 3% 넣으면 저희는 10%, 15% 이렇게 나서 향에 좋은 향을 굉장히 많이 넣다 보니까 샴푸나 미스트 이런 것들이 다 향이 좋다 해서 중국에서 터져가지고 한 2년간 엄청 재미를 봤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시장도 좀 죽었고, 그건 저희 같은 경우는 면세점 같은 데도 입점이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백화점 같은 데서도 입점되라 많이 문의 왔었고, 그건 수출은 운이 어쨌든 좋아가지고 화장품 계열 있잖아요. 그 자위기구가 아니라 뭐 샴푸, 뭐 핸드크림, 뭐 별거 다 있었습니다. 그런 거 하고, 그다음 콘돔 같은 경우, 러브젤 이런 것들이 수출이 많이 됐었죠. 그건 동남아시아 위주로, 아시아 쪽 위주로만 많이 나갔고요. 이 코로나 이후에 미국이나 그리고 원래 25년도에는 미국 쪽으로 뭐 화장품 쪽 수출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조금씩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 궁금한 게 지금 매장이 20여 개 되는데 어떻게 앞으로는 매장을 더 확대할 건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0여 개 갖고 있는 매장이 사실은 전부 직영점이에요. 더 이상 매장을 서울 위주에 있거든요. 경기도에 2개 있는데 수원하고 부천만 있어요. 나머지는 다 서울인데, 이 직영점은 더 확장하지 않고 뭐 저희가 관리되지 않는 경기도권이나 서울에는 저희가 추가로 낼 생각은 없고요. 경기도나 지방 같은 데는 창업자들에게 직영점은 아니고 가맹점으로 내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뭘 하나 한다는 게 두려워요. 이게 과연 흑자가 날까? 돈 벌자고 하는 건데 있는 것만 잘 관리하지. 경기 좀 좋을 때 그때는 다시 확장해야죠. 지금은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어쨌든 잘 관리하는 위주로, 있는 것 갖고 잘 키우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뭐 유튜브나 아니면 틱톡 통해서 이렇게 이제 활동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기업이라는 게 이 경기가 안 좋다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위축되잖아요. 계속 매출도 떨어지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끼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끼는 건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익 산업은 꼭 해야 되거든요. 아끼면서 수익 산업도.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아끼는 거는요, 이 건물주한테 다 전화해서 월세를 한 15% 정도 깎았어요. 그 다음 직원도 많이 정리가 됐고, 그 작년에 그런 가운데, 아끼는 거 가운데 수익 산업은 무인 산업을 택했던 거예요. 같은 매장으로. 그건 원래 같은 데는 경기 더 안 좋잖아요. 그렇다 해서 아끼고 축소만 해서는 안 되다 보니까 이 홍보비에 제가 직접 홍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틱톡에 제가 창업이며 이런 제품 소개를 했는데
좀 대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콩링 아저씨로 해가지고 전화가 엄청 오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제가 직접 유튜브나 틱톡, 특히 틱톡 위주로 저희는 홍보며 제품 이런 추천 이런 걸 위주로 매출 늘리려고 사장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틱톡에는 뭘로 검색하면 나옵니까? 레드 컨테이너라고 치면 나오고요. 아, 어쨌든 콩링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했고 주문도 많이 오더라고요. 예, 관심 있는 분들은 틱톡에 레드 컨테이너로 검색을 하시면 재밌는 동영상, 유익한 동영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제가 제일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꺼이 그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다른 영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당구를 치고 또 항상 오는 치킨집에 왔습니다. 치킨. 자, 맥주. 화이팅! 오늘은 당구는 제가 졌지만 치킨은 또 공짜로 얻어 먹으니까 좋습니다. 홍지가 사는 거.